대구 경북특별시, 즉 TK특별시가 2026년 7월에 출범할 것이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2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TK특별시가 출범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우째돼 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네. 대구 경북특별시, 이 TK특별시 출범에 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대구 경북의 통합 논의는 지난 2년이죠. 2년 전에 그 지방선거 전에 약 한 2년간 논의가 되다가 무산되고, 또 올해 4월달에 현재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격 제안해서 논의가 이제 진전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도청 소재지 문제라든지 자치단 지휘상 권한 문제로 최종 무산이 되었죠. 홍준표 시장이 무산 선언을 했습니다. 논의 100일 만에. 그런데 지난 또 한 두 달이 지나서 10월 21일 날 대구시장, 또 경북지사, 또 행안부 장관, 또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사자가 모여서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이제 공동 합의문 서명을 하고 2026년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구하고 경북을 통합한 단일시장을 뽑고 단일의회를 출범시켜서 7월 달에 출범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사를 다시 또 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일단 TK특별시라고 해갖고 이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이에 대해서 네네.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지금 우리 시도지사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무회의에 참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장이 서울시는 3명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우리 다른 시도 부산시 같은 경우는 2명만 둘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시장도 서울에 준해서 3명 둘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부시장도 시장이 한급 올라가니까 부시장도 차관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방본부장이 각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소방감이 2급이었는데 소방정감으로 1급으로 이제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관계해서 일반 광역시도는 그 기관이임 사무, 중앙정부를 맡은 기관이임 사무의 관리 감독을 그 각 개별 부처, 중앙 개별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데, 특별시가 되면 국무총리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급 높아지는 것이죠. 예. 네. 차관급에서 장관급, 부시장의 주도 네, 달라지고. 네. TK특별시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 그리고 재정 지원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경제 산업 육성이라든지 균형 발전, 광역 행정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고 또 이제 집행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이제 포괄적 언급은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 249개의 특례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권한 이용하고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뭐 경제, 도시, 교통, 문화, 복지, 뭐 조직 재정 뭐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중앙부처하고 앞으로 중앙부처가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게 되면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경북지사가 최근에 언급한 것은 11월이 이제 가기 전에 합의를 해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도의회와 이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12월 중에 각 시도의회 이제 통과를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제 입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은 뭐 뭐니 해도 다 아시다시피 인사하고 조직 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분권형 초광역지방정부가 되느냐는 것이거든요. 예. 그 자율적인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통합은 물리적 통합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화학적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초 단위라든지 풀뿌리 단위 이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참여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통합 과정 자체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의 그 다수의 지지를 확인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사실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대구 경북보다 먼저 좀 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부산, 경남 모두 좀 속도보다는 시도민 여론을 좀 최우선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이런 네, 네.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네. 좀 이 염려되는 부분은 없을지 싶어서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시도민 동의 없거나 무관심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구 경북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은 한 6, 7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논의를 했지만 현재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최근에 뭐 다시 건물사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위로부터 그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나 또 하향적으로 이런 추진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설사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시도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거기에 적응하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도민 여론을 최우선하는 기조는 바람직합니다. 단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달리고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통합의 내용이나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치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양 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도 외가 나서고 해가지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또 상공계라든지 주요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검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예.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시도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이런 과정에서 또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풀뿌리 단위의 이런 관심이나 여론을 최우선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건 당연하고 좀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부산 네. 경남 행정 통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네네. 이제 기본 구상안 발표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도 구성을 합니다. 이 역할은 또 네,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이제 그 10월 중순 전에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아마 계획을 했었는데 예. 경상남도가 최근에 전국체전 행사가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런 사정으로 좀 연기가 되어서 11월 아마 중순 이전에는 출범이 예상이 되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을 해야 본격 논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양 시도의 연구원에서 그동안 기본 구상안을 지금 다듬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론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이제 같이 공개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문자 그대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내용 또 풀어야 할 과제들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폭넓게 논의하고 또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양 지역의 각계 또 시도민 여론 또 의견 이런 걸 청취해야 되겠죠. 예, 통합의 타당성이라든지 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동의 방안을 이제 도출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의 디딤돌 역할을 또 하게 될 수 있고 또 실사 시도민 의사 여론이 아직 본격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동안 논의의 그 성과를 축적해서 향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또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역할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물론이죠.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11월 중순에 좀 역할이 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 대구와 경북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부산, 경남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의 실질적인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우선 더 늦지 않게 빨리 출범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급하지는 않되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정에서 대구 경북 하고도 사실 연대를 해서 이게 특정 지역이 경쟁하듯이 우리가 먼저 통합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 경북하고도 연대하고 해서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그 분권형 통합으로 그 정부에 요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 시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체감이 되거든요. 이 통합의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라든지 우리 복지가 나아진다, 문화예술적 환경이 나아진다 하는 이런 것들이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면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도 안 되고 청년들도 더 많이 돌아오고 뭐 경제도 더 활성화되고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도 더 듣지 않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체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도 행정 차원은 물론이고 시도 외라든지 각계
또 시도 네트워크 같은 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공론화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서 본격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통합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시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보듯 할 것이 아니라 시도민들이 함께 주시하고 또 지지하고 참여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통합을 통해서 부산 경남이 좀 더 일생활권이 되고 광역교통망도 구축되고 함으로써 지금 청년들도 돌아오고 지역 대학도 발전하고 지역 산업도 발전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중소상공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가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조급하지는 않지만 신중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